안녕하세요. 윈드라이더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8만 달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하지만 살 준비는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공유 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지난 영상들 댓글에 달린 모든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의 투자 과정과 실제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록이에요.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 지금은 아직 하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까지 반등했지만 제가 2월에 예상했었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40% 반등은 자주 나왔었어요. 지금 반등이 그 반등일 수도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차트 분석을 지금 이 시간에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사이클만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에서 보시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과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고 나서 약 1년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 고점은 2025년 10월 달이었어요. 지금은 2026년 5월 달이죠. 고점 이후 약 7개월째입니다. 패턴대로라면 아직 하락이 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엔 다를 수 있겠죠. 하락장 패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예요. 하락장이 이렇게 짧게 끝난 적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하락장이 영원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안 샀지만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다가 놓치는 리스크. 기다리는 동안 올라버리면 놓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포모에 못 이겨서 결국 고점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들어갔다가 더 떨어지는 리스크. MSTU를 샀는데 마이너스 70%를 맞으면 멘탈이 무너져서 손절하거나 오랫동안 물려있게 되는 거예요. 이 둘 다 리스크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저는 직접 겪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향 따라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2020년에 저는 집 담보 대출까지 받고 마진까지 땡겨서 테슬라와 빅테크에 전 재산을 넣었어요. 2021년 말 계좌가 꿈의 숫자를 넘었었죠. 하지만 금리 인상이 오면서 두 달 만에 벌었던 돈이 다 날아갔어요. 그때 저는 모든 걸 팔았어요. 모든 주식을 팔고 빚을 갚고 나니 계좌가 크게 쪼그라들었었죠. 처참했었어요. 벌었던 돈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살아남는 선택이었어요. 그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살아남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고요. 살아남았을 때 투자로 돈을 버는 게 그 다음 우선순위고 가장 마지막이 투자로 돈을 크게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안 죽고 사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든지 아니면 엄청 큰 돈을 벌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든지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아직 진입을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혹시나 마이너스 70%를 두드려 맞으면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우선순위인 살아남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바닥을 정확히 잡으려는 생각이 한 번에 돈을 다 넣게 만들고 틀리게 되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패턴상 고점 이후 약 1년간 하락이었었는데 지금 6, 7개월 정도 됐죠. 아직 하락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시간 조정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덜 먹더라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이 스물스물 상승을 하니까 기다리다가 나 빼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빼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떨어지거나 여기서 아니면 안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만약에 더 떨어지면요. 기다린 제가 저점에서 살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안 떨어지고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확실히 상승 구간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덜 벌면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덜 버는 게 뭐냐면 이 바닥에서 내가 내는 보험료 같은 거예요. 보험료를 내면 아깝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그냥 날리는 돈이니까.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서 조금 덜 버는 건 보험료를 낸 거예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건 그게 보험금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불안해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불안감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불안한 마음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횡보장에서도 항상 있을 겁니다.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고 안 움직여도 불안해요. 없어지는 순간이 없습니다. 불안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구조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 구조 중 하나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하나입니다. 일정 기간에 평균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오르면 비싸게 산 것도 포함되고 떨어지면 싸게 산 것도 포함돼요. 오르는 것도 잡고 떨어지는 것도 잡는 거죠. 기간은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매일 일정 금액씩 꾸준히 투자하시는 거예요. 바닥을 정확히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MSTU 기준으로 전고점까지만 가도 거의 13배예요. 이번 사이클이 지난 사이클보다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바닥에서 못 잡고 고점에서 못 팔아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시장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최고의 수익률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덜 벌 수 있다는 걸.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어요. 첫 번째 사이클에서 XRP가 오르길 바라면서 올인했어요. 마이너스 80% 때려 맞았죠. 두 번째 사이클에서 고점에서 다 팔길 바랬는데 못 팔고 또 하락장을 맞았어요. 매번 시장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랬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이클에서야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사는 거고 올라가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되니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계획된 대로 전량 매도할 수 있었어요. 제 생각에 인정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저점을 잡아도 10배가 올라도 수익을 거의 못 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 진입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다 보고 두 가지를 모두 다 커버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락장이라면 그럼 더 떨어진 후 진입하면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분할 매수를 잘게 쪼개서 하든 아니면 많이 급하게 빠진다면 크게 분할해서 진입하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하락 사이클이 예전과는 달리 1년도 되지 않아 빨리 끝난 거여서 지금 벌써 상승장이 시작한 거라면 그 상승 추세가 확실히 확인되면 그때 시장 상황을 보고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좀 덜 벌거나 아니면 똑같이 10배를 벌지만 더 오래 들고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기꺼이 보험료를 지불하겠다는 의향만 있다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까지 다 본인의 생각대로 다 하려고 해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진입 결정이 서면 유튜브 포스트로 먼저 공유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